이란의 석유와 군수품을 받아놓고 71조 이상을 먹튀한 시리아 전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반군 또한 러시아 대사관은 놔두고 이란 대사관만 약탈해 이란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데요. 시리아인 90%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빚을 갚지 않은 아사드 정권은 약 3,590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러시아 모스크바에 운반했죠. 100달러 500유로짜리 지폐로 구성된 현금의 무게만 2톤에 달한다는 전원입니다. 반군 공세에 밀려 해외도 피한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한 후 현지 시각으로 16일 텔레그램을 통해 어느 때도 나라를 떠나는 것을 고려한 적 없다며 계속 싸우고 싶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더타임스의 이르판인 썬데이 타임스는 15일 시리아 야권에서 입수한 정부 문서를 인용해 시리아가 이란에 갚아야 할 채권이 500억 달러, 약 71조 7,65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이 그동안 석유와 군수품 등으로 후원해온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몰락함에 따라 이란이 시리아에 빌려준 500억 달러 또한 잃게 됐다는 게 현지 정치인들의 지적입니다. 이번에 승기를 잡은 시리아 반군이 러시아 대사관은 손대지 않았지만 이란 대사관은 약탈하도록 놔둔 점을 꼬집으면서 향후 양국의 관계가 여러모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썬데이 타임스는 전망했는데요. 시리아 정부 문서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중동 북아프리카국은 지난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아사드 정권 붕괴 시 500억 달러 넘는 채무 회수가 힘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2022년에는 시리아의 경제 악화로 부채 상환이 매우 어렵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시리아 의회는 지난해 이란과 채무협정을 체결했죠. 다만 아사드 정권의 잔혹한 탄압을 도운 이란에 대한 시리아 국민의 정서가 좋지 않은 점, 내부 경제가 붕괴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시리아의 채무 상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썬데이 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아사드 정권이 2018년에서 2019년 중앙은행을 통해 2억 5천만 달러, 약 3,590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모스크바의 브누코보 공항으로 실어 나르고 러시아 은행에 입금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전했는데요. 아사드 정권은 당시 100달러와 500유로짜리 지폐를 운반했고 이 현금의 무게만 2톤에 달했다는 전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당 기간은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던 시기라며 아라사드 일가가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고급 주택 등을 매입하던 시기와도 겹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때 러시아가 아사드의 반군과의 전쟁을 도와주고 러시아 기업들이 시리아의 인산염 공급망에 관여하면서 러시아와 시리아의 관계는 보다 더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십 년간 시리아에서 철권 통치를 해온 아사드 일가가 빼돌린 재산은 최대 17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2022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재산 규모는 최대 120억 달러, 약 17조 2천억 원, 최소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인데 국영기업 독점과 마약 밀매로 자금을 축적한 것으로 짐작되죠. 아사드 일가는 자신들의 뒷배로 작용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2230만 달러, 약 320억 원 상당의 고급 고층 빌딩, 오스트리아 빈에도 호텔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프랑스의 9천만 유로, 약 1360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과 루마니아에도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두바이에는 4300만 달러, 약 620억 원 상당의 개인 제트기를 소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의 18개 HSBC 계좌,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계좌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죠. 2000년에 취임한 아사드 대통령은 아버지인 하페즈 알아사드가 사망한 직후 대통령직을 세습받았는데요. 아사드 일가는 53년간 2대에 걸쳐 독재 정권을 운영해왔습니다.